이번 궤도 키드와 코난의 영상 역시 지난번 5편에서 이어집니다. 전편을 보고 오시면 이번 편을 더 재밌게 즐길 수 있을 테니 전편을 보고 오는 걸 추천드리죠. 키드는 러시아산 불곰과 승부를 겨루고 나서 저런 놈과 겨룰 바에는 차라리 코난과 겨루는 게 낫다는 걸 뼈저리게 느꼈고 코난의 소중함에 대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엔간하면 예고장 같은 곳에다가 오경구에 대한 언급은 안 하기로 마음먹었고 지로키치가 또 다른 보석을 구해올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그렇게 얼마간의 시간이 지나고 나서 지로키치는 신문에 오늘 밤 스즈키 대도서관에 세계 최대의 몬스톤 루나 메모리아를 전시할 것이다. 그 보석은 어떤 기계장치 상자에 들어가 있으니 그 상자를 여는 방법이 적힌 종이를 도서관에서 찾아가지고 훔쳐가봐라 라는 도발을 해놨죠. 키드는 그 도전장에 있는 루나 메모리아라는 몬스톤을 어디서 들어본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키드는 기억을 되짚어봤더니 예전에 어떤 어르신이 자신의 몬스톤을 소매치기 당한 것 같길래 그걸 키드가 다시 소매치기에서 돌려준 적이 있었고 그 어르신한테 이 몬스톤이 뭐냐고 물어봤더니만 아내한테 추억이 담긴 일기와 함께 이 몬스톤을 선물하고 싶어서 샀던 보석이라는 말을 들은 적이 있던 것 같았습니다. 키드는 그런 보석을 훔쳐가라고 말한 걸 보니 아마 그 보석이 있는 상자를 열고 싶은 마음에 자신을 부른 걸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 대머리 아저씨의 도발도 받아줄 겸 그 도서관에 가기로 합니다. 우선 키드는 도서관에 가기 전 이 대도서관에 올 법한 인간들을 조사해봤죠. 조사해보니 자신의 숙적인 코난뿐만 아니라 코난 전용 도라에몽 박사님도 오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키드는 박사님 집 근처에서 대기를 타고 있다가 그들 중 한 명으로 변장하기 위해 박사님 댁 근처로 오는 사람들의 사진을 찍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 중 어떤 남자는 한여름에 목폴라를 입고 있었고 그 목폴라 안에는 뭔가 신기한 장치가 있는 것 같아 보였습니다. 그렇게 사진을 대충 찍은 키드는 지로키치가 언급한 도서관으로 왔고 도서관 앞에서 누구로 변장할지 생각하다가 박사님으로 변장하기로 마음먹게 됩니다. 박사님으로 변장한 키드는 도서관 안으로 들어와서 도난 방지를 위해 어떤 장치를 해놨는지 그리고 그 상자에는 어떤 비밀이 숨겨있는지에 대해서 조사를 해봤습니다. 그렇게 조사를 하다보니 그 상자를 여는 방법이 적힌 종이라던가 그 상자 안에 있는 내용물이 뭐인지도 예상을 할 수 있었고 비슷한 시기에 코난도 종이 행방과 상자의 내용물이 뭔지 알아챈 것 같았습니다. 키드는 더 이상 시간을 끌면 안 되겠다고 생각했고 바로 도서관에 있는 모든 불을 끈 뒤 상자가 있는 곳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는 사람들이 자신이 상자를 연결로 착각하게끔 상자를 열 때 나오는 음악을 틀었고 다음 상자에다가 키드 카드를 꼽아둔 뒤 화장실로 갔죠. 그렇게 화장실로 가서 변장을 풀고 도망가려고 했는데 귀신 같은 코난이 또 키드를 따라왔습니다. 코난은 키드가 박사님으로 변장한 것도 알고 있었고 키드가 아직 상자를 못 열었다는 건 역시 알고 있었습니다. 코난은 키드에게 상자를 안 열 거면 왜 이곳까지 온 거냐고 물었고 키드는 문스톤의 돌말은 순수한 사랑이니 노부부의 순수한 사랑을 돌려주기 위해 찾아온 거라고 말해줬습니다. 키드는 어차피 이번에 훔친 것도 없으니 돌아가려고 했는데 이상하게 문이 안 열렸습니다. 알고 보니 밖에는 여름에 목폴라를 입고 다니는 남자가 서 있었고 그 남자는 네가 찍으면 안 되는 사진을 찍었다고 그 사진을 돌려달라고 말했습니다. 키드는 어차피 사진 따위 쓸데도 없으니 바로 정전을 일으키고 그 사진에 담긴 스마트폰을 놔둔 뒤 그 자리를 빠져나갔습니다. 그렇게 얼마간의 시간이 지났고 키드 성애자 지로키치는 또 한 번 신문에다가 키드를 도발하는 기사를 내놨습니다. 이번에는 요정의 입술이란 보석을 전시해놨고 그 보석은 모든 곳에서 볼 수 있으니 한번 훔칠 테면 훔쳐봐라 라는 내용이었죠. 키드는 잠시 동안 이 대머리는 대체 어디서 보석들을 구해오는 걸까 하는 의문을 품었습니다. 근데 뭐 본인한테 이득이니 그냥 그 요정의 입술인가 뭔가가 어떻게 전시되어 있는지 그리고 이번엔 어떤 이들이 이 요정의 입술을 지키러 오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그 전시장으로 가봤습니다. 전시장에 가봤더니 당연하게도 코난이 있었고 코난 말고도 서쪽의 명탐정이라고 불리는 하인성 그리고 나가노 경시청 쪽에서 공명이란 별명을 가지고 있는 형사도 와 있었습니다. 이미 코난 한 명으로도 훔치기가 빡센 상황인데 고등학생 탐정이 한 명 더 있는 데다가 꽤 예리해 보이는 형사까지 있어가지고 오늘은 그냥 넘어가고 다음에 훔칠까 라는 생각도 했습니다. 근데 그때 어떤 여자가 저 요정의 입술은 자신의 할머니 것이라고 지금 전시되어 있는 건 자신이 뺏긴 보석이란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내일이 할머니 장례식이라 할머니가 그 보석을 가지고 갔으면 하니까 빨랑 내놓으란 말을 했죠. 하지만 그 말을 한 여자는 경찰에 의해 끌려나갔고 키드는 그 모습을 본 뒤 저 보석의 진짜 주인은 저 여자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당장 요정의 입술을 훔친 뒤 진짜 주인에게 돌려줘야겠다 라는 생각을 했죠. 키드는 나카무리 형사가 키드 본인이 미리 깔아놓은 예고장을 발견하게끔 시선을 끌었고 키드가 오늘 이 보석을 훔치러 온다는 사실을 모두에게 알려줬습니다. 자 이렇게 예고장도 줬으니 키드는 이 중에 있는 어떤 사람으로 변장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번엔 누구로 변장할까 생각하던 중 아까 서쪽의 명탐정이라고 불리는 친구가 지 여자친구로 보이는 애한테 꼼짝 못하는 것 같았던 게 기억나서 이번엔 그 여자애로 변장해봅니다. 키드는 그 여자애로 변장한 뒤 그 하인성이라한테 계속 붙어있었고 자신이 매우 수상한 짓을 해도 하인성이 나서가지고 자신을 변호해줬습니다. 물론 코난은 자신이 변장한 걸 알아본 것 같긴 했지만 이 하인성이라는 놈만 못 알아차리면 아무 상관이 없었죠. 그렇게 키드는 하인성과 붙어다니다가 둘만 어떤 방으로 들어가게 됐는데 그 방에서 갑자기 하인성이 진지하게 뭔가를 말하려는 것 같았습니다. 키드는 자신의 정체가 들켰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역시 이 녀석도 관찰력이 좋군 이라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하인성이란 놈이 자신에게 키스를 하려고 했습니다. 키드는 쌉당황해서 아니 얘 탐정 아니었나? 탐정이면 보통 내가 변장한 거 알아보던데 라고 생각하며 이걸 어떡하지? 이 친구 소중이를 차고 튈지 아니면 자신도 새로운 취향에 눈을 뜰지 고민하던 중 코난과 미란이가 나타나서 이 상황을 막아줬습니다. 키드는 오랜만에 코난에게
코난에게 고맙다는 감정을 느꼈죠. 아무튼 이곳에 모인 사람들은 키드가 나타날 때까지 방에서 좀 눈을 붙이기로 합니다. 하지만 키드는 눈을 붙일 생각이 없었고 바로 일어나가지고 보석을 훔치러 갔습니다. 이제 요정의 입술을 들고 가려는 순간 갑자기 주변의 불이 밝혀졌고 코난과 공명형사를 비롯한 모두가 키드를 바라보고 있었죠. 키드는 살짝 당황하긴 했지만 어차피 이럴 때를 대비해서 도주로를 이미 확보해놨기 때문에 바로 성광탄을 터뜨린 뒤 이 보석의 원래 주인에게 찾아갔습니다. 키드는 아까 전시장에서 봤던 그 여자에게 요정의 입술을 돌려주며 이 보석을 할머니의 장례식에 함께 써주면 좋겠다고 말하고는 그 자리를 빠져나갔습니다. 이렇게 하마터면 새로운 것에 눈을 뜰 뻔한 키드는 빨리 그 끔찍한 장면을 머릿속에서 지우기 위해 새로운 보석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키드의 마음에 드는 보석을 하나 발견했으니 그건 바로 로마노프 왕조의 왕비들에게 대대로 내려온 세계 최대급 가넷이 박혀있는 티아라 퀸스 뱅이란 것이었습니다. 키드는 바로 그 보석을 훔치겠다고 예고장을 보냈고 그 티아라가 있는 전시장을 미리 보러 가봤습니다. 가봤더니 많은 사람들이 그 보물을 보기 위해 몰려와 있었고 그 중에는 코난이랑도 있었습니다. 근데 보니까 저번에 그 위험했던 열차에서 봤던 피부 까무잡잡한 놈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키드는 살짝 멀리서 쳐다보고 있었는데 그 피부 까만 놈이 사람들한테 마술을 보여주는 것 같았죠. 근데 그 마술은 더블 리프트를 쓰는 아주 기초적인 마술이었고 그 피부 까만 놈의 마술이 끝난 후에 바로 다가가서 그 마술의 비밀을 까발려주고 코난에게 방심하지 말라고 일러둔 뒤 사라져버렸습니다. 키드는 그 명탐정에게 도발을 한 뒤 경찰로 위장해 그 전시장 안으로 들어갔고 그 전시장 안에 있는 사람들을 스캔하기 시작했습니다. 키드는 대충 이곳에 있는 사람들을 모두 외운 뒤 나카모리 경보에게 키드의 예고장이 왔다고 말하며 어그로를 끌었고 어그로를 끈 다음에는 이곳에 있던 사람들 중 카잠이라고 불리는 그 피부 까무잡잡한 남자의 부하로 변장을 했습니다. 그렇게 변장을 한 뒤 트릭을 써가지고 그 전시장 안에 있던 티아라가 사라진 것처럼 만들었고 조금 있다가 그 보석을 가져가려고 했습니다. 근데 뭔가 코난을 비롯하여 그 피부 까무잡잡한 남자가 계속 자신에게 뭔가 이상한 걸 물어봤습니다. 키드는 그냥 자신이 변장한 사람이 공안 쪽 사람이라 자신에게 뭔가를 많이 물어보는 것이라고 생각하며 그냥 넘겼고 감시가 좀 허술해졌을 때 티아라를 가지러 갔습니다. 이렇게 성공했다고 생각하며 티아라를 가지고 가려는 순간 코난과 그 피부 까무잡잡한 남자가 자신을 막아세웠죠. 이번에도 코난은 자신의 트릭을 간파했고 자신이 변장했다는 것도 간파한 것 같았습니다. 놀라운 건 그 피부 까무잡잡한 남자 역시 자신을 간파했다는 거였죠. 하지만 간파해봤자 자신이 이 보물 훔치는 걸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키드는 새로운 카드건을 이용하여 빠른 속도로 그 전시장을 빠져나갔고 이제 보석을 들고 핵글라이더를 타려는 순간 분명 아래에 있었던 그 피부 까만 남자가 자신에게 수갑을 채웠습니다. 알고 보니 아래에 있던 피부 까만 남자는 다른 사람이 변장한 거였고 자신의 마술 트릭을 비한 키드를 잡기 위해 이 남자는 이 옥상에서 대기를 타고 있던 거였죠. 이 피부 까만 남자는 키드에게 혹시 자신과 만난 적 없냐고 물어봤고 키드는 그 기차에서 이 남자를 만나긴 했지만 딱히 말하면 안 될 것 같아서 기억이 안 난다고 말해주고는 마술처럼 자신의 손에 있던 수갑을 풀고 보석을 놔둔 뒤 사라졌습니다. 그렇게 또 얼마간의 시간이 지나고 이번에 키드는 재난을 막기 위해 해적들도 찾고 다녔던 보물 세이렌 스플래시라는 보석을 훔치겠다는 예고장을 보냈습니다. 그렇게 예고장을 보낸 키드는 당연하게도 그 보석이 전시된 건물에 들어갔고 보석 감정사 중 한 명으로 변장을 했습니다. 보석 감정사로 변장한 키드는 왕관이 진품인지 확인하겠다시고 자신이 준비해온 약품을 뿌렸죠. 그리고 얼마 시간이 지난 뒤 예고한 시간이 되자 키드는 경찰들 사이에서 화려하게 나타났고 경찰들이 키드를 잡으러 오기 전 경찰들을 잠시 멈춰 세운 뒤 준비한 자신의 마술을 보여줬습니다. 키드가 3, 2, 1이라는 카운트를 세고 원래 보석이 있던 곳을 봤더니 그 보석은 놀랍게도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곳에 있던 모두는 당황했고 키드는 보석이 사라졌으니 이곳에서 빠져나가겠다 라고 말한 뒤 연기와 함께 원래 그 자리에 있던 것처럼 보석 감정사로 변장을 했죠. 이렇게 키드가 보석을 사라지게 한 것처럼 보이게끔 했지만 사실 보석은 사라진 게 아닌 아까 키드가 발랐던 약품 때문에 한쪽 면이 까매져서 안 보이던 것처럼 보이는 거였습니다. 키드는 이렇게 보석이 사라진 것처럼 만든 뒤 모두가 방심하고 있을 때 보석을 가지고 튀려고 했던 거였죠. 하지만 이런 계획은 항상 코난에 의해 부서져왔고 이번에도 역시 코난에 의해 자신의 모든 계획이 까발려졌습니다. 저 재수없는 놈 때문에 모든 게 까발려지긴 했지만 아직 포기할 단계는 아니었고 키드는 재빠르게 보석을 들고 달아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키드를 코난이 스케이트보드를 타고 따라왔고 키드는 열심히 달려서 엘리베이터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다행히 엘리베이터 안에는 카페 포아로에서 일하는 아즈사라는 여자 종업원이 있었고 키드는 바로 그 종업원으로 변장을 했습니다. 그렇게 변장을 한 직후 바로 코난이 엘리베이터 안으로 들어왔고 아즈사가 2명이나 있어서 그런지 적지 않게 당황하는 것 같았습니다. 근데 진짜 아즈사가 카페 포아로에서 일하는 그 까무잡잡한 남자와 통화를 하고 있었는지 코난이 그 남자에게 조언을 구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몇 초 뒤 코난이 핸드폰을 스피커로 돌렸고 그 남자의 목소리로 아즈사씨 좋아합니다 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키드는 그 말을 듣고 설레는 표정을 지었지만 진짜 아즈사는 어이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거 보통 알바하면 남녀 둘이 무조건 썸 타는 게 국룰인데 아마 남자 쪽이 나라랑 사귄다는 개소리를 짓거린 덕분에 썸이고 뭐고 그런 건 없는 것 같았죠. 키드는 들킨 것 같으니 바로 연막탄을 터뜨린 뒤 왕관을 놔두고 돌아갔습니다. 이렇게 또 한 건의 사건을 일으킨 키드는 또 새로운 보석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키드가 보석을 찾기 시작하면 반드시 누군가가 어그로를 끌기 마련. 키드를 짝사랑하는 지로키씨는 다시 한번 키드를 도발하기 위해 보석을 가져왔습니다. 이번에 그가 준비한 보석은 세계 최대급 탄자나이트가 장식되어 있는 의자 아주르 스론이라고 불리는 의자였습니다. 그리고 그 의자는 벨트리 타워에 특별 증설된 전시실에 전시될 예정이었죠. 키드는 의자가 어디 전시되어 있는지 확인한 다음 그 전시실에서 어떻게 그 의자를 훔칠지 대충 전략을 짜기 시작했습니다. 키드는 전시실을 점검할 때 같이 점검하는 척 들어간 다음 자신의 협력자가 잠깐 어그로를 끌었을 때 몰래 숨어버렸습니다. 그렇게 숨은 뒤 모든 사람들이 빠져나갔을 때 유유히 빠져나와서
들어가서 그 의자를 훔칠 생각을 했던 거였죠. 이런 방법을 쓴 뒤 키드는 의자가 있는 전시실의 문을 열었는데 그 의자에는 죽은 남자의 시체가 있었습니다. 키드는 매우 당황했고 당황한 키드의 뒤로 코난이 다가왔습니다. 코난은 키드에게 설마 네가 죽인 거냐고 물어봤고 키드는 어이가 없어가지고 내가 죽였을 리가 없지 않냐고, 이 사람은 내가 들어왔을 때 이미 죽어있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이 끝난 뒤 갑자기 전시장의 문이 잠겼고 키드는 도망갈 수도 없는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이런 상황이 되자 코난은 미심쩍은 눈빛을 하며 키드에게 그냥 이대로 경찰에 잡혀서 조사받아라, 그럼 네 살인죄는 풀리지 않겠냐 라고 말했습니다. 키드는 지금까지 우리 서로 협력한 게 얼만데 너무 매정한 거 아니냐고, 탐정이란 어떤 때로도 진실을 쫓는 인간 아니었냐고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코난은 살짝 생각을 하더니 네가 남도인 척하면서 미란이한테도 연기를 잘해주면 도와주겠다 라는 말을 했습니다. 키는 어차피 지금 얘 도움 안 받으면 바로 체포될 상황이니까 알겠다고 말을 했고 둘은 코난과 남도일 듀오로 변장했습니다. 이렇게 악마와 궤도의 거래가 끝나고 조금 뒤 경찰들과 함께 키드의 라이벌인 하쿠바 사구루, 한국어론 백준수가 나타났습니다. 아까 갑자기 전시장 문이 잠겨가지고 도망칠 수 없게 됐었는데 그런 일을 벌인 사람이 아마 이 하쿠바 놈인 것 같았죠. 하쿠바는 뭔가 코난과 함께 뜬금없이 남도일이 나타난 게 좀 의심스러웠는지 계속 남도일인 척하는 키드에게 뭔가 말을 걸었습니다. 키드는 몇 번 당황했지만 코난이 대신 목소리를 내주고 키드는 그 목소리에 맞춰 입모양을 해준 덕분에 무사히 잘 넘어갔죠. 물론 몇 번 키드가 자신도 모르게 나대가지고 코난이 좀 당황할 때도 있었지만 둘이 형제마냥 잘 맞춰가지고 키드가 의심받는 상황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근데 문득 키드 본인과 남도일은 왜 이렇게 얼굴이 비슷한 건지 의문이 생겼습니다. 아까 코난도 자신한테 이것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는데 키드 본인도 왜 그런 건지 좀 궁금해졌었죠. 근데 뭐 이 궁금증에 대한 건 해결을 할 수가 없으니 일단 넘어가고 자신이 누명을 쓰게 된 이 사건부터 해결하기로 합니다. 이렇게 키드와 코난 그리고 하쿠바 사구루 이 세 명이서 조사를 한 덕분에 사건은 빠르게 윤곽이 잡혀갔고 결국 범인과 그 범인이 한 트릭까지 밝혀냅니다. 이렇게 모든 게 밝혀진 뒤 하쿠바 사구루는 남도일로 변장한 키드에게 너 남도일 아니지? 라는 말을 했고 키드는 역시나 탐정놈들은 자신을 다 알아보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며 미리 준비한 수갑으로 하쿠바 사구루의 발을 묶은 뒤 연막탄을 터뜨려서 그 자리를 빠져나갔습니다. 이렇게 이번에도 보석을 확인하고 무사히 탈출에 성공한 키드는 다음번엔 어떤 식으로 어떤 보석을 훔칠지 생각해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들려오는 소식에 의하면 이번에 하코다테 쪽에 어떤 검에 대한 소문이 들려왔고 그 검에 뭔가 엄청난 비밀이 숨겨져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키드는 하코다테로 출발했고 그럼 키드를 잡기 위해 키드에게 키스를 하려고 했던 남자 하인성과 키드의 영원한 숙적 코난도 하코다테로 향했죠. 이제 다음 코난과 키드의 이야기는 100만 달러의 펜타그램에서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말 길고 길었던 키드와 코난의 이야기가 끝이 났네요. 코난 극장판 개봉하기 전에 둘의 서사에 대해서 완벽히 정리하고 싶었는데 어떻게 성공하긴 했네요. 부디 이 영상을 보신 여러분들이 나중에 코난 극장판 100만 달러의 펜타그램이란 영화를 보고 난 뒤 바가민이 만든 그 영상이 좀 도움이 됐다 라는 감상평을 남기시면 전 너무 고마울 것 같네요. 오늘도 이런 영상 봐주셔서 너무 고맙고 전 더 재밌는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